후보님 남은 시간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릴 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재원 말씀하시다 또 말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국가 운영에서는 재원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약속을 했지만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기초연금 70% 전원에게 30만 원으로 인상할 때가 7조 필요하고요. 일자리 그때 말씀하셨는데 2조 4천억 든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동수당만 도입하면 4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국가 침해 국가 책임자 하면 이건 뭐 얼마 들지 저도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뭐 재원 부분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 보장 43조, 또 공공일자리 확대, 뭐 이런 거 뭐 재원 대책 문제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남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공약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재원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아동수당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죠. 좋습니다. 이게 바로 문 후보님 측 캠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 후보님 캠프의 그 전문가가 발표했어요. 신문에 두세 달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동수당 도입하는구나.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주는 게 문 후보의 정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확정했지만 그런데 그 숫자를 아동수당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아직 알겠습니다. 정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존의 보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을 어떻게 이렇게 매치시킬 것이냐 지금 이제 그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후보는 안 했다고 하시고 미정이라고 하시는데 캠프는 발표해요. 그럼 후보는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다르게 곡해합니까? 아동수당 도입은 확정됐지만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발표하지 설계를 못한 발표했다니까요, 이렇게.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정책에서도 좀 안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 얘기하면 캠프가 발표하면 그냥 그대로 쭉 가야죠. 가다가 또 바뀌고.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일자리 대통령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일자리 81만 개 만들어 늘리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17만 개를 새로 만드는 건데 64만 개는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연간 300한 몇십만 원씩 들여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바꿔주겠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일자리를 개선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님도 뭐 똑같이 지금 주장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공공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또 공공의료 다 늘리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치매 전문병원도 만들자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네. 혹 개중에는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간 일자리가 전환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그러니까 바꿔지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 저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님은 나머지 64만 개는 몽땅 다 전환이다. 아니, 있는 일자리가 바꿔지는 거다. 이렇게 단정으로 말씀하십니까?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64만 개는 1인당 366만 원 정도를 들여서 좋은 일자리를 바꿔준다. 그런데 발표는 계속 81만 개 신규 일자리라고 하세요. 아니 공공의료, 공공보육 이런 것이 어떻게 다 전환만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우리 후보님 나중에 우리 언론에서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서 있죠.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1만 개가 새로운 일자리인지 17만 개만 새로운 일자리인지. 후보님도 말씀하셨어요. 새로 일자리는 17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2조 4천억밖에 안 된다라고 저번 토론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 후보님께서 토론을 할 때는 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드가 여전히 북핵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해주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제가요, 사드가 여전히 북핵 방어용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데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 지금 잠깐만요. 사드가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끝나서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역시 10분 드릴 거고 새 후보께 질문하시고 그리고 예, 이재명 후보께 사드는 어쨌든 북핵에 대한 대비 체계 하나로 한미 양국이
지금 합의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이 안보상의 덕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실도 교차하고 있고 이것이 안보의 문제인가 하면 동시에 또 국제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충분한 재검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안희정 후보에게 먼저 질문 한번 드립니다. 네. 이 충북 정책에 대해서 이 토론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공약 발표를 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후보의 어떤 가치나 철학도 중요하지만 이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3월 7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송오창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공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송오창 바이오 밸리는 국가가 바이오 산업을 위한 그 오송오창에 대한 바이오 밸리 투자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약과 새로운 그 신약 제조 사업에 있어서 1상, 2상, 3상 하는 이 신약 실험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바이오밸리 산업을 향한 이 국가 투자 계획에는 이미 잡혀 있었던데 지금 정부가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했었고 계획을 그 뒤에 세웠던 오송오창 바이오밸리에 대한 국가 투자 예산 계획을 그 계획대로 예산을 집어넣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점은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제가 아까 지적한 이유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오송뿐만 아니라 충주와 제천에도 지금 바이오 산업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거든요. 네. 충주는 당뇨 바이오 중심으로 되고 있고 또 제천은 천연물 산업 이렇게 또 중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송뿐만 아니라 오송, 충주, 제천을 연결하는 저는 이렇게 바이오 산업 벨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도지사로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님들과 잘 상의하겠습니다. 저도 도지사로 있으면서 지금 다 2012년도에도 그 당시 문 후보님이나 박근혜 후보님한테 지역 공약 다 드렸고 그것이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시도지사님과 잘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점 넘어가면 네. 청주공항을 우리 또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이렇게 또 육성해야 된다고 우리 같은 생각이 있을 테지요. 그래서 그 방안도 또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대전시장님과 함께 청주공항 육성을 위해서 노선이 경제적 수익이 안 나왔을 때 그 적자 보전을 위해서 3개의 단체가 함께 청주공항 육성에 힘을 모았고 예산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공항의 문제는 대형 화물 여객기와 대형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활주로 연장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 9년 동안 이시중 지사님이나 저 함께 포함해서 열심히 중앙정부를 설득했는데 이 투자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이 그 가장 이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대한 기본 활주로 인프라 투자가 지금 절실합니다. 예, 저는 그 부분도 좀 그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다 장기적인 방안들인데 당장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외국 선수단이나 많은 응원단이나 외국인들이 올 텐데 사실은 이제 청주공항이 인천공항보다 평창에 거리도 가깝고 소요시간도 더 짧거든요. 그래서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청주공항이 좀 주접근 공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단체장님들이 좀 더 이렇게 협의해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고, 자, 이재명 후보님, 아까 기본소득 그 보장으로 돌아가는데 네. 저는 기본소득 그 보장의 그 취지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라면 저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 생계비를 설정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가계의 어떤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 이런 취지라면 저도 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게 아니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든 분에게 29세 이하 분들은 또 모든 분에게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그 숫자가 2,800만 명. 토지 배당은 또 어린애까지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승 후보도 지적했지만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그 연 100만 원 이렇게 했자 한 달에 8만 몇천 원인데 그 도움이 필요 없는 부유한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어르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좀 저소득층에게 기본소득 보장을 집중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의 그 비판은 너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원만 충분하다면 모든 국민께 다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선호 순서가 있는 법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요,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계신데, 아동 중에도 이건희 손자가 있습니다. 그건 왜 빼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예, 우리가 맞아요. 예, 우리가 무상급식처럼 이 보편적 그 복지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선별하는 복지 이것이 서로 이제 필요한 만큼 서로 섞여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말할 기회를 조금만 주시면. 네. 아니 제 주도권 토론이에요. 이게 질문을 예. 답을 하는 중에 말씀하셔서 네. 우선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원래 수입, 자산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그럼 아예 기본소득 하지 말자고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을 하되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하자라고 하는 건 기본소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소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자산조사를 실시하면 수치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남의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봤는데 골라내달리니까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 비용이.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죠. 선별적 복지를 계속하게 되면 중산층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 복지의 역설이죠. 예, 네. 예, 뜻을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나 하여튼 저로서는 아직도 잘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최승 후보님은, 미세먼지 관심이 많으시죠. 네. 고양시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이렇게 펼치고 계신데요. 이 미세먼지 후보님 남은 시간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릴 겸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재원 말씀하시다 또 말하셨는데요. 왜냐하면 국가 운영에서는 재원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약속을 했지만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기초연금 70% 전원에게 30만 원으로 인상할 때가 7조 필요하고요. 일자리 그때 말씀하셨는데 2조 4천억 든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동수당만 도입하면 4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국가 침해 국가 책임자 하면 이건 얼마 들지 저도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재원 부분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 보장 43조, 또 공공일자리 확대, 이런 거 재원 대책 문제 없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남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공약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재원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아동수당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죠. 좋습니다. 이게 바로 문 후보님 측 캠프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 후보님 캠프의 그 전문가가 발표했어요. 신문에 2-3달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아동수당 도입하는구나.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주는 게 문 후보의 정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가 확정했지만 그런데 그 숫자를 아동수당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 알겠습니다. 정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존의 보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을 어떻게 이렇게 매치시킬 것이냐 지금 이제 그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후보는 안 했다고 하시고 미정이라고 하시는데 캠프는 발표해요.
그 후보는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 금방 하는 이야기를 다르게 곡해합니까? 아동수당 도입은 확정됐지만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발표하지 설계를 못한 발표했다니까요, 이렇게.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요. 정책에서도 좀 안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 얘기하면 캠프가 발표하면 그냥 그대로 쭉 가야죠. 가다가 또 바뀌고.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일자리 대통령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일자리 81만 개 만들어 늘리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6만 원 정도를 들여서 좋은 일자리를 바꿔준다. 그런데 발표는 계속 81만 개 신규 일자리라고 하세요. 아니, 공공의료, 공공보육 이런 것이 어떻게 다 전환만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우리 후보님 나중에 우리 새롭게 언론에서 만드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있죠.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1만 개가 새로운 일자리인지 17만 개만 새로운 일자리인지. 후보님도 말씀하셨어요. 새로 일자리는 17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2조 4천억밖에 안 된다라고 저번 토론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문 후보님께서 토론을 할 때는 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사드가 여전히 북핵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해 주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제가요, 사드가 여전히 북핵 방어용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 지금 잠깐만요. 사드가 이재명 북핵에 후보의 대한 주도권 토론이 끝나서 다음에 아니, 이제 이 문재인 답은 후보의 하고 주도권 토론이니까 넘어가야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역시 10분 드릴 거고 새 후보께 질문하시고 17만 개를 새로 만드는 건데 64만 개는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연간 300한 몇십만 원씩 들여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바꿔주겠다.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일자리를 개선하는 거더라고요. 이건 늘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님도 뭐 똑같이 지금 주장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공공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또 공공의료 다 늘리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치매 전문병원도 만들자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히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네. 혹 개중에는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제가 전환하는 드리는 경우가 있을 말씀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간 일자리가 전환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나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아니, 그러니까 바꿔지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 저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님은 나머지 64만 개는 몽땅 다 전환이다. 아니, 있는 일자리가 바꿔지는 거다. 그게 이렇게 단정으로 말씀하십니까? 캠프에서 발표한 정책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64만 개는 1인당 366. 그리고 자, 예, 이재명 뭐 후보께 사들은 어쨌든 북핵에 대한 대비 체계 하나로 한미 양국이 지금 합의한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이 안보상의 덕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실도 교차하고 있고 이것이 안보의 문제인가 하면 동시에 또 국제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충분한 재검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안희정 후보에게 먼저 질문 한번 드립니다. 네. 이 충북 정책에 대해서 이 토론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공약 발표를 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후보의 어떤 가치나 철학도 중요하지만 이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정책 공약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3월 7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송오창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